안녕하세요. 헬스장 린생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 우리 몸은 음식을 더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활용합니다. 식사 후에는 복부에 있는 기관인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가 혈류의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신체는 식이지방을 지방산으로 분해하여 에너지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사용합니다. 본질적으로 과잉 지방산인 트리글리세리드는 이후 신체의 사후 조직의 체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한편 식사에서 섭취한 과잉 탄수화물은 먼저 포도당 분자 사슬인 글리코겐으로 전환되어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됩니다. 대부분의 글리코겐이 저장되는 곳은 근육과 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남은 에너지를 중성지방으로 전환하여 다시 한번 사후 조직으로 저장하기 전에 저장할 수 있는 일정량의 글리코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에 식사를 할 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과도한 포도당을 연료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을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글루카곤이 방출됩니다. 글루카곤은 포도당이나 글리코겐과 다릅니다.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지방과 포도당을 언제 방출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진정한 호르몬입니다. 또한 최근 식사의 탄수화물 함량이 낮았다면 공복 초기 단계에서 신체가 에너지원으로 케톤을 생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케톤은 지방세포가 지방산으로 전환되는 동안 간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입니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혈당 수치는 처음 6시간 이내에 상승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도 서서히 상승합니다. 그러나 케톤 수치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식 후 9시간이 지나면 혈당 수치가 서서히 상승합니다. 따라서 고탄수화물 식단을 따르거나 하루에 3끼를 먹으면 10시간이 되기도 전에 지치고 배고픔을 느낄 것입니다. 일주기 리듬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배고픔 호르몬 그렐린의 방출이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중단하면 아침, 점심, 저녁 등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시간대의 그렐린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또한 공복감을 유발합니다. 단식을 계속하면 약 2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공복감이 가라앉고 신체는 점차 식사 횟수를 줄이는데 익숙해집니다. 최소 10시간 이상 금식하면 우리 몸은 뇌하수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인간 성장 호르몬 HGH의 수치를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단식은 저혈당, 스트레스 또는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인간 성장 호르몬 HGH는 근육 재생, 운동 능력 향상, 면역력 강화, 빠른 부상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이 없는 상태에서 근육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은 낮지만 HDH는 단식 중 근육의 분해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백질 합성과 근육 조직 재생을 포함한 신진대사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식을 오래 할수록 체내에서 더 많은 HGH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이틀간 단식하면 HGH 생산량이 5배 증가했습니다. 단식 후 약 12밀6시간이 지났지만 신체는 여전히 글리코겐 저장량을 연소하고 있으며 케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 천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 이슬람 축제인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초기 단식의 이점이 널리 입증되었습니다. 하루에 17시간 동안 금식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이점은 이 주제에 관한 연구에 강렬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조절, 소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 CRP 총 콜레스테롤 대 HDL 비율과 같은 여러 질병과 관련된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반적인 신체 염증을 낮추기를 원하며 짧은 단식은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8시간이 지나면 신체는 지방산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하고 저혈당과 근육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급격한 고갈로 인해 더 많은 케톤을 생성합니다. 이 시점에서 염증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HGH와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BDNF로 알려진 물질이 크게 증가합니다. 뇌가 새로운 뉴런과 시냅스를 생성할 때 뇌, 감각기관, 신경이 모두 더 잘 기능할 수 있는 것은 BDNF와 HGH와 같은 호르몬 덕분입니다. 또한 BDNF는 기존 뇌 뉴런의 수명을 늘려 학습과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자동 재활용 또는 오토파지 과정은 보통 단식 후 16일 18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몸은 발견되는 모든 노폐물을 재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폐물에는 박테리아,
파괴된 단백질, 부서진 세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방해하는 이 모든 노폐물은 우리 몸에서 연료로 사용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식욕 감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고픔, 칼로리 제한, BDNF 및 HDA 수치 증가가 포함됩니다. 단식은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오토파지 과정을 시작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토파지는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에 대한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실제로 효과가 있고 사기가 아닌 몇 안 되는 해독 기술 중 하나입니다. 질병을 퇴치하고 일반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혈구의 능력도 단기간의 단식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일주일 이상 장기간 단식을 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 후 24시간만 지나면 우리 몸의 글리코겐은 거의 고갈되고 유일한 에너지원은 체내에 저장된 지방뿐입니다. 따라서 이때 혈류의 유리지방산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의 혈장 유리지방산 수치는 여성보다 4배 더 빠르게 증가하므로 특히 남성에게 더 그렇습니다. 여전히 포도당이 필요한 기관 중 하나는 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위해 기발한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의 중성지방은 대부분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됩니다. 유리지방산은 즉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글리세롤은 간으로 옮겨져 포도당 생성 과정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식은 근육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뇌에 필요한 포도당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만 금식해도 우리 몸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근육을 보존하기 위해 단백질 분해 속도를 크게 늦추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장기간 단식하면, 특히 이미 마른 체형이라면 근육량이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체지방이 아직 많지 않은 경우 신체는 동일한 포도당 생성 메커니즘을 통해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근육 손실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 시작하려면 단식 후 첫 3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 체지방에서 에너지에 필요한 포도당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에 대항하는 반응의 결과로 이 과정에서 인간 성장 호르몬의 생산이 향상되는 것도 이 점이 될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지방 감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처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근육량과 여분의 아미노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 24-32시간이 지나면 체중계에는 주로 탄수화물 고갈로 인한 수분 손실과 약간의 지방 감소로 인해 약간의 체중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체중 감소가 아닙니다. 다음 식사 때 과식하면 감량한 체중이 금방 다시 늘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48시간 더 유지하면 기분, 사고의 명료성,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임상 연구에서 우울증에 대한 단식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2일 또는 7일 동안 단식한 환자들은 더 행복하고 더 각성하며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단식하는 것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단식을 처음 시도하는 경우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증상으로는 두통, 기력 저하, 몸 전체의 통증, 소화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은 단식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됩니다. 약 3일이 지나면 염증 감소, 면역력 향상, 자가포식이라는 더 깊은 메커니즘이 지속됩니다. 또한 신체가 조혈 줄기세포를 생성하여 신체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단점이 장점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몇 달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고도로 통제된 임상 환경과 단식 기간 동안 수행된 실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신체가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과 소화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40일 동안 단식한 41세 남성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3일간의 단식이 더 긴 단식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식 초기에는 케톤 생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5일째가 지나면 수치가 거의 중화됩니다. 또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식 첫 며칠 동안의 체중 감소는 하루에 최대 9kg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후 체중 감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단식 초기 며칠 동안 토시스의 가장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체중 감소의 대부분이 근육량보다는 저장된 지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신체는 근육 분해와 단백질 이화 작용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대신 3일째까지는 케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3가지 지표가 나타나 신체가 근육 조직을 연료로 활용하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첫째, 한 연구에 따르면 단식 3일째에는 골격근의 글루타민 양이 34% 감소한다고 합니다. 글루타메이트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목적은 흡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단백질 합성과 관련하여 글루타민 수치가 감소하면 근육 분해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다른 두 가지 지표는 셋째 날 이후에 악화되는 부정적인 칼륨 및 질소 균형입니다. 칼륨은 근육 비대를 유지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수치가 낮으면 근력 약화와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칼륨을 식단에 더 많이 포함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소의 불균형은 신체가 근육 조직을 분해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며 이는 단백질 손실의 또 다른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16시간에서 3일의 공복 기간이 좋은 목표입니다. 정확한 양은 대부분 이전의 짧은 경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단식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3일만 단식을 해도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지방을 감량하고 체성분을 바꾸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장기간 단식을 통해 인간의 뇌질환과 암비염 반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었던 동물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도 이점이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단식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질병과 관련된 신체 전반의 염증 신호를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관리와 체성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추가적인 헬스 및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팩트를 기반으로 믿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